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요 사주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끝장 토론을 좀 해보고자 이 사주를 끄집어냈는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종사주가 없다거나 또 종사주를 평생 몇 번 만나기 어렵다거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외로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종사주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사주를 가지고 보통 이제 공부한 종재격, 종살격, 종왕격 뭐 이런 식으로 논하다 보니까 너무 격국에 얽매여서 종을 푸시다 보면 종이 어려워요. 그런데 사주는 결과적으로는 자연이에요. 인간의 모습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떠한 오행을 갖고 태어났고, 그 오행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일곱 글자하고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살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일반적인 자연의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아니면 이 사주가 이 조건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살아가는 사주라면은 그 사람은 자연의 조건이 특수한 조건이지 않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이 자연에 있는 돌 하나도 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식물 하나도 생명체를 갖고 있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생명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전체로 보면은 우리도 하나의 돌이나 식물이나 물이나 이런 거하고 진비업되는 거죠. 그 조건을 갖고 사주를 풀다 보면은 의외로 우리 인간의 하나의 자연의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주 전체를 자연의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사주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격국용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이유는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가까이 편리하게 보도록 격국과 이런 거를 보는 것이지, 그 격국을 떠나서 자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그대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처음에 역학을 공부했을 때 이 사주를 봤다면, 저도 이 사주를 일반 사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주가 아주 약하니까 그러면은 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주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주를 쭉 공부하다가 저도 물상을 접하고 수많은 사주를 보면서 그 사주를 제가 자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반드시 우리가 법칙적인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극한 조건에서 이러한 자연의 어떤 주변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이 조건에 맞게끔 살아가게끔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사주를 물상의 종격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말하는 이게 뭐 종합격이에요, 종재격이에요, 종살격, 이게 아니라 물상으로 보는 이 사람은 이러한 기후 조건을 갖고 태어나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몸을 맞춰야 되는,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역세하기보다는 순세하는 게 오히려 운명이 좋더라 라는 이치로 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기를 물상의 종격, 저는 이렇게 이걸 논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첫 번째 보시면 우선 일반 사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방법을 어떻게 보시냐면, 일반 사주로 보세요. 일반 사주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 사주가 특이 사주인가? 뭔가 이 사주가 특별한 격인가? 요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거든요. 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습기가 있는 그러한 땅에 묘목이라는 습기 있는 나무를 심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역학적으로 뭐를 생각하느냐? 기토도 습기 젖었고 묘목도 습기 젖었으니 여기는 반드시 태양이 있거나
뭔가 열감이 있어야지만이 땅도 습기가 없어지고 나무도 잘 자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화가 있어요, 이사주가. 그래서 기토가 묘에 태어나서 화가 있으니, 그러면은 이사주는 화가 있어서 땅을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나무도 어쨌든 습기 젖은 거 말려줬으니까 괜찮겠다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죠? 두 번째 뭐를 봐야 되냐면, 과연 이것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사주를 딱 보고 나서 두 번째는 사주에 있는 그것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또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고, 제 역할을 해야 될 애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이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묘하게도 보면은 여기 있는 기토가 묘목이 있고 화가 있는데 나머지 조건을 다 보면 지금 밑에는요 완전히 금국이에요. 그죠? 태어나기는 묘에 태어났지만 밑에가 완전히 유유신.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주를 가지고 저희가 풀 때 단 한 번도 어떤 경우도 사주에서 기본 원리를 벗어나는 이론을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이론을 억지로 끼워 맞춘다든지 없는 이론을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사주를 얘기할 때에 저희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절을 득했어도 다른 모든 기운이 그 계절에 반하면 봄에 태어났지만 가을생이 되는 것이고, 예, 겨울에 태어났어도 주변에 화기가 아주 많다면 무조건 화기가 많은 사주를 겨울에 태어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겨울생이지만은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 안의 온도는 마치 여름 온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사주는 역학이라는 것 자체는 한 가지 이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갖고 수많은 변수를 가지는 게 역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글자 하나가 묘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죽어도 봄의 꽃이야 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 글자 가지고 운명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묘월이지만 묘하게 밑에가 전부 다 충을 때리고 있어요. 그때 이론이 뭐냐, 한 가지 이론이 금과 목이 싸웠을 때 하나의 이론에서 1대1이면 금이 목을 이긴다. 또 하나의 이론은 월령이 우선이다. 그래서 월에서 월이 묘고 묘유충을 때리면 묘목이 이긴다. 그런데 여기는 월령이 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금국이니까 아무리 월의 힘이 세도 여기는 나머지가 전부 다 금국이고, 또 하나는 양옆에서 전부 다 묘충을 때리고 있고, 이 경우에는 지장간이 있는 것까지가 을경합으로 전부 다 묶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나무지만은 오히려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 사주가 오로지 기댈 거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힘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정화 하나만이 나를 살려주는 형태라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시냐, 이 정화가 과연 힘이 있는 애냐 힘이 없는 애냐.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주에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될 애가 힘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될 애가 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주를 분석할 때 만약에 정화가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한데 힘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운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은 사주 원국의 그 정도밖에는 가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사주를 보시면, 자, 정화죠? 양옆에 전부 다 기토입니다. 정화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토죠. 왜냐면 정화는 기토를 만나면 축축한 흙을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불씨가 꺼져요. 그때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주를 판단할 때는 일간 따로 보지 말고 일간도 사주의 하나입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있지만 양옆으로 일간의 기토와 그 다음에 연간에 있는 기토가 전부 다 축축한 흙으로 이 불씨를 다 끄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정화가 의존할 거는 묘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젖은 불에, 습기 젖은 불에 습기 젖은 나무를 갖다 대게 되면 오히려 불씨가 꺼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상에서 배우셨습니다. 정화가 묘목을 만나서 목생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화가 힘이 없는 데다가 젖은 나무를 갖다 대면 불씨가 완전히 꺼집니다. 그럼 이 사주를 보면은 월령에 정하고 월령에서 이것이 관인이고 해서 정화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물상에서 보면 나무 자체가 완전히 묶여있는 데다가 기운은 전부 다 봄이지만 가을에 기운낸다가 정화가 기토 그 다음에 사주에서 묘목이 습기 젖은 나무가 불을 태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연기만 잔뜩 끼고 불이 피지 못하고 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주를 보면은 임수라는 거는 지금 신금의 장생지예요. 임수는 신금의 장생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토양에 힘을 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주가 만약에 정화가 필요한 사주고 이렇게 습기가 져서 꺼져 있고 거기다가 장생지에 물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이 사주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사주가 일반 사주라면은 단면격이죠. 살아갈 수가 없죠. 운에서 하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죠.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물상의 종격 사주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흙이다. 나무다. 토양은 나무 키우기인데 이 조건에서 열기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금수야? 이런 조건에서 내가 어떤 나무를 키울 수 있는가? 여기에 합당한 나무는 그러면 불씨가 꺼지고 습기가 적고 물이 많이 줬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나무를 키워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연의 조건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토양이 오히려 습기가 잔뜩 젖어 있는 그러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사주가 돼야지만 이 사주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럼 이 사주를 갖고 우리가 입증을 해야죠. 이 사주가 만약에 일반 사주는 화가 필요한 건 100%죠. 기토가 화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 사주는 초년에 무진기사 경어 화토를 만났어요. 좋았어야죠. 그죠? 왜냐면 일반 사주였다면 사주가 신약에다가 토가 약한데 화토를 만났고 화가 약한 화가 화를 만났으니 불이 일어났으니까 좋아야죠. 근데 이 사주는 정화가 이 사람한테는 종으로 가면 물에 키워야 될 그러한 나무에 열감을 집어넣었으니까 아닌 거죠. 부모 자리의 정화가 아버지 궁이죠. 아버지가 정화를 앉아있죠. 만약에 이 사주가 우리가 화가 필요한 사주였다면 그죠? 그나마 초년에 화운에 부모 자리가 화를 만났으니 부모 덕이 있어야죠. 물이 많아서 나무 키워야 할 토양에 이 사람은 화가 들어와서 완전히 물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농사가 망쳐지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나간 운을 짚어보면은 종이 확실하다. 그죠? 자,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느냐. 임신개우를 만났을 때 임신대운에 너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왜냐? 정화가 심장이죠. 임수가 들어왔죠. 정임합으로 묵죠. 수가 꺼지죠. 임수는 장생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공포에 질려서 살았답니다. 내가 정말 죽나? 내가 진짜 심장마비로 죽나? 근데 이 사람이 이대 운서부터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문제없이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요 미대운에서는 미토가 다시 정화의 뿌리가 되죠. 화가 또 일어나죠. 그죠?
이때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었느냐? 이 사람이 신대운에 결혼을 했어요. 신대운에 결혼했는데 다시 화가 일어나니까 인성이 다시 날뛰죠. 이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은 남편이 여기서는 이 사주에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거를요 무슨 종재격이냐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사주를 풀 때 여러분이 그렇게 보잖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딱 보냐? 이 사주는 수분이 있어야 왜? 불이 나쁜 역할을 하니까 물이 들어올 때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비가 와서 불이 꺼져야 된다. 왜? 이 사주는 토양에 물이 많아서 그 토양 자체가 마치 물처럼 돼서 거기다가 경작을 해야지 잘 먹는 사주니까. 잘 사는 사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들어올 때 수확이 많은 것이고 불이 꺼질 때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신대운에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게 장생지니까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 이때 돈을 많이 벌고 이때 어떻게 여러분이 보느냐 용신이 결국은 남편이라고 했어요. 용신이 남편이니까 용신이 장생지에 앉아있죠. 남편이 능력이 있다. 장생지에 있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능력 있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은 남편 자리는 유금입니다. 자, 남편이 하는 행동은 묘목이 쓸데없는 묘목이 힘도 없는 것이 목생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잘라버리죠. 남편 만나면서 불 지르는 걸 없애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남편을 만나서 사주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내 사주에 유금이 있어서 묘목을 묶어서 그나마 연기라도 나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되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예. 왜냐? 내 사주의 남편이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불질러 놓는 요소를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남편은 결혼하면서 나한테 힘든 거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사람. 거기다 자식궁은 이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종사주 볼 때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공교롭게도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사주에서는 반드시 용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종사주에는 관이 남편이요 식상이 자식이요가 아니라 용신이 남편이고 희신이 자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용신이 남편이면 용신이 힘 있으면 능력 있는 남편이고요. 용신이 남편이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은 일지에 무엇이 앉아있냐를 보고 그것이 남편이 나한테 하는 행동으로 보시고요. 자식 자리도 마찬가지로 자식 자리에 어떤 글자가 앉아있냐를 보고 그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주를 보면 식상 자식, 관성 남편, 재성 돈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사주는 그 가름 그 연월일시 순서대로 해서 그 종에 해당되는 거기 부위에 어떤 글자가 앉아 있느냐. 근데 이 사주는 연자리에 완전히 종을 깨는 게 앉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가종이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화가 없었으면 진종이에요. 그 가종은 사주에서 진종은 삶이 편안해요. 가종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나한테 불쑥불쑥 어떤 운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종하고 가종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묘라는 천간에 더더구나나 월에 정묘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수로 사주가 금수로 종한다 하더라도 항상 정묘라는 배반되는 세력이 있어서 항상 부모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짐이 되는 사주죠. 거기에다가 이 부모 자리가 이렇게 합을 했어요. 그죠?
부모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이 개인 삶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죠? 남편 자리 좋죠? 거기다 자식 자리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용신이 앉아있죠? 금생수를 해주죠? 애들 아주 잘 키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일반 사주였다면 신약으로 가고, 그 다음 이 사주는 화가 필요한데 수가 나쁜 역할을 했다면 자식 자리에 임신이 앉아있고 자식 자리에 원수가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주가 종으로 이 사주를 보지 않으면 남편 좋고 자식 좋고 부모 나쁜 거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2026년에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왜냐? 을사년이죠. 근데 이게 죽는다가 해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사는 왜 그러냐? 사화가 들어왔는데 유금에 묶인다. 제 생각에는 사화가 들어왔지만 유금에 묶여서 이게 정화가 천간에 떠서 사화가 들어왔지만 사유로 묶어버리니 거기다 뭐예요 이게? 유대운이니 사유가 합으로 묶여서 불씨가 꺼지니 개유에 심장이 멎으니 너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사주는 전화위복이죠. 사화가 나타나서 정화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를 유금이 묶고 더더구나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와서 사유를 묶으니 사화가 화 역할을 못 해주니 비록 사화의 뿌리가 천간에 떴지만 화기 자체가 지지에서 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사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옆에 신금, 유금이 있을 때는 화 역할을 못하고 이때는 사신의 역할을 하고 사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가 화 역할을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을사 병어정미 무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병어정미 을사에서는 화가 나타나니까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 사주 원국에 이미 운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 말년에 임신이에요. 그죠? 말년에 용신이 있어요. 말년에 용신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안 죽어요. 명이 길어요.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예. 절대 중간에 잘못되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비록 갑술 대운을 만나서 사주에서 목생화가 돼도 이거는 사주 원국에서 목생화가 돼도 화를 견제하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씨를 일으켜도 이 사주는 불을 잡아먹는 거를 사주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우리가 단순하게 화가 나쁜 거야? 그러면 목생화가 들어와? 불을 질러나? 그럼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가 아니라 왜냐? 이 사람의 사주는 이미 이 운은 지났어요. 그죠? 연, 월, 일, 시 순서대로 운이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이미 이 사람은 이 대운 넘어온 거예요. 갑수를 만나도 이때는 화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수분을 없애거나 화로 인한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여기 문턱을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은 기후 임신에 이 대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지가 지금 해자축이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뭐예요? 축까지니까 90, 100살 사시는 분이세요. 백세 사시는 분이죠. 지금까지 크게 건강이 없어요, 문제가. 건강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맨날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뭐 갑자기 죽는 거잖아. 얼마나 공포야. 지금 건강에 아무 이상 없는데 맨날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남편, 자식,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는 다만 가장 안 좋은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격국 용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물상으로 종격인데 이걸 격으로 따지잖아요. 식신생재격이에요. 왜냐? 격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을 격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조건 원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격으로 논하자면 원령의 지금 현재 관성이 깨졌어요. 격이 파괴돼서 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격은 우리가 봤을 때 하마로 이 종이 되는 그 자체가 용신이에요. 종제격은 제가 용신이에요. 종살격은 관이 용신이에요. 종합격은 식상용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를 굳이 격으로 따지자면 식신생제격이에요. 제격으로 가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남편이 식신생제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남편이 주신 거를 가지고 본인이 재물을 키우는데 여기에 대한 촉각이 되게 발달돼 있죠. 본인이 왜? 식신생제로 가는 사람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주는 일반 사주가 아니라 종격이 되는 사주고 그 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나 이 사람의 부모나 이걸 전부 다 여기다 유추해보면 이 사주는 정확하게 종입니다. 그리고 종격 없다 얘기하는 사람 무지 많은데 종격 무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종격인 사주들이 이 사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럼 심리가 어떠냐. 가서 얘기하면은 안 맞는 거야. 사주가 살아온 거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왜 가서 보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언젠가 날아가는 건가? 응? 내가 이거 가지지 못할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주를 푸니 그동안에 사주를 잘못 봤구나. 사주는 정확하게 보면 누리지 못할 복을 누리고 살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운세가 좋았던 거예요. 그 진짜 돈 벌 운세가 들어왔던 거고 식신생제니까 뭐야? 돈 갖고 굴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용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물상 종격. 물상으로 종격을 보니까 훨씬 쉽다. 일반 사주로 보게 되면은 풀리지 않은 거를 물상에 대입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사주 갖고 어떻게 살았냐를 대입해 보면 종격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